자, 우선은 전기가마가 뭔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어요. 전기가마는 전기를 열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열로 바꿔주는 장치고요. 전기가마를 제외한 다른 모든 가마는 어떻게 하냐면 연료와 산소를 이용해서 연소 반응을 일으키죠. 태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열, 그리고 기타 등등을 만들어내는 어,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가마, 뭐 장작가마, 가스가마 이런 것들은 다 이거고 그중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열이에요. 보통 중에 필요한 건 열인데 이제 뭐 요새는 아예 그냥 경험 자체를 못 해보신 분들이 꽤 계세요. 저는 고생 많이 해서 배우긴 했는데 아예 이제 이 연소를 전제로 하는 가마 자체를 아예 경험을 못 하신 분들도 꽤 계실 거라서. 그리고 냄새도 엄청 많이 나요. 고약한 가스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스는 일산화탄소 나올 거고요. 이산화탄소 나올 거고, 그다음에 꼬리꼬리한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뭐 물도 나오고 수증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염소도 좀 나와요. 이런 것들 막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얘가 이제 불장난이잖아요. 연소라는 게 불장난이에요. 불장난 다 해보셨죠? 불장난의 필연입니다. 과 열을 얻지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소분, 염소가스, 황화가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불장난의 필연이에요. 그래서 어, 연탄에서만 엄청 해로운 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연탄가스는 불장난할 때 나오는 가스가 다 연탄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가마는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어, 전기를 과 열을 얻을 수 열의 부산물로 빛은 열의 부산물로 얻어집니다. 초창기 저희가 요새는 뭐 LED가 워낙 많고 형광등도 잘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옛날에 백열전구가 전기를 가지고 필라멘트를 가열해서 어, 빛을 얻는 거죠. 열과 빛을 냅니다. 그래서 백열전구 되게 따끈따끈해요. 열과 빛을 내는 거고 이제 LED 같은 경우는 회로 기판을 이용해서 열의 발생을 줄이고 빛을 더 많이 얻는. LED는 제가 정확한 원리는 잘 모릅니다. 과학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전기 가마를 소송하거나 운영하실 때 이 개념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 가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빛과 열을 만들어내는 연소 반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소가 없어요, 얘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가마 대장 불만 떼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가마만 떼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전기 가마에서 이제 연도가 없다. 연도가 없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시는. 전기 가마는 그런 것도 일절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필요한 거.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공간이 필요하고 열선을 이용해서 열을 공급하죠. 열선을 이용해서 열을 공급하고 온도계는 좀 위쪽에다 이렇게 돼 있는 가마들은 없죠. 여기 있는 이 온도 센서 온도를 감지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전기가 열로 바뀌어갖고 이렇게 가마 내부를 데피는데요. 열은 그냥 열선 자체가 열을 담당해요. 열선 출력이 낮으면 20시간, 30시간을 떼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20시간, 30시간을 떼도 열선 출력 자체,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거나 열선에서 발열이 부족하면 온도를 못 올려요. 가스 가마 같이 이렇게 열을 내주고 압을 높여주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열들을 효과적으로 가마 내부에 가둬야 돼요. 가마 내부에 효과적으로 여기를 점차적으로 온도를 올려가는 그런 기계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한 얘는 전기가 열과 빛으로 바뀌는 거. 그거를 담당하고 발열체가 아주 중요하겠죠. 여기 있는 열선들. 열선은 제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표기하고 열선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벽돌의 재질이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얘가 열을 효과적으로 잘 가둬야 된다는 거예요. 가둬놔야 돼요. 그다음에 만듦새도 좋아야겠죠. 왜 만듦새가 좋아야 되냐면 열이 새니까요. 열이 새면 전기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운영이 됩니다. 일단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항상 모든 강의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전기 가마는 전기를 열과 빛으로 바꿔주는 장치. 그래서 이 열선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 뭐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빛과 열이 공급이 되더라도 열이 다 이렇게 공기 중으로 유실돼 버리면 지구를 데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공간을 전기를 가지고서 입히는 겁니다. 커지게 되면, 가마 크기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필요로 하는 열량도 많아집니다. 발열량이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열선도 더 많이 들어가, 전기도 더 많이 쓰는 가마가 되겠죠. 이제 가마가 작을수록 어때요? 가마가 작을수록 공간을 데피는 데 들어가는 그 열량 자체가 적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극히 상식적인 거. 큰 공간을 데피기 위해서는 전기가 많이 필요한 거.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질문은 제가 한 5초 정도 기다려드리고, 5초나 10초 정도 기다려드리고, 질문이 없는 거, 그 반응이 없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계속해서 저거를 메시지창을, 채팅창을 체크하지는 못하는데요. 체크하고 있으니까 강의 중에 이제 궁금하신 게 문득 떠오른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몰래 싹 적어 놓으시면은 제가 중간중간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자, 전기 가마에는 반응이 필요 없다. 열과 빛을 쫓기 위해서. 이거를 잘 자, 우선은 그래서 전기를 열로 바꾸는 거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전기를 알아야겠죠. 전기를 알아야 됩니다. 전압, 전류 이렇게 있어요. 얘를 표기할 때는 V, I, R 이렇게 표시가, 전압은 볼트라서 볼트고, 전류는 I로 표시하고, 저항은 레지스트에서 R입니다. 이렇게 얘네들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있는데, 전압은 볼, 전류는 암페어, 저항은 옴. 을 표기하고, 뭐 이거 뭐 6개만 외우면 되는데 2개는 그냥 되니까, 이거는 수정 부리지 마시고, 뭐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얘네들은 앞으로 전기가마를 내가 운용하신다고 할 때 이거를 단위를 모른다. 단위를 모르고 이게 써져 있는 게 어디 써져 있는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사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아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되는 거라서 전압, 전류, 저항에 관한 것들은 지금 외우세요. 전압은 V, 그다음에 전류는 암페어, 단위, 저항은 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옴의 법칙이라고 있죠. 옴의 법칙. 전류,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거. 이게 옴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또 뭘 기억하셔야 된다. 전류하고 전압을 곱하면 얘가 됩니다. 와트는 뭐예요? 소비, 전력.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마 살 때 이게 몇 킬로와트짜리 가마다, 출력이 몇 킬로와트다라고 요렇게 해서 산출을 한 거예요. 요렇게 해서 산출을 하고, 걔를 이제 소비 전력량을 220으로 나누면 자기 가마의 전격 전류량을 알 수. 자, 소비 전력량이란 거는 뭐겠어요? 전기를 많이 쓴다는 얘기. 전기를 쓰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소비 전력량은 뭐랑 비례하냐? 소비 전력량마의 발열량하고는 깊은 관련. 소비 전력량이 크면 가마의 발열량도 많겠죠. 가마의 발열량도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조금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소비 전력량하고 발열량의 관계. 전압은 최근에 알케미를 설치하고 댕기면서 이 전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의외로 220V 전격자이 잘 확보되지 않는 집이나 건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놀라긴 했는데, 전압은 이게 불안정하고 저전압이면 너무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전압은 220으로 고정됐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량도 발열량하고 관계가, 전류량하고 소비 전력량하고 발열량은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전압을 300으로 늘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있는 모든 기계들이 220V 60Hz에 돼 있는 기계를 쓰잖아요. 갑자기 전압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망가질 거예요, 기계가. 물론 전압이 올라가도 뭐 히터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다른 부분들에서 아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고정이기 때문에 음 가마의 출력 네 가마가 전기를 먹는 소비 전력량 그다음에 걔네들이 정상적으로 열을 내고 있는지 여부는 이 전류를 측정을 해 가지고 그거를 정상 작동 여부를 파악해요. 전격 전류량이 확보되는지 각 열선에 고거를 확인하는 게 가마의 이제 정상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는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계측 장비가 꼭 필요해요. 자 전기 요것도 중요한데 사실 정말, 정말 중요한 국민 상식이 하나 있어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죠. 만지면은 죽진 않는데 220 볼트는 되게 기분 나빠요. 죽진 않아요 의외로. 기분 나쁘고 깜짝 놀라기도 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계측 장비와 기본적인 전기 상식이 필수예요. 계측 장비로 가지고서 이거를 예측하는 계측 장비가 없으면은 전기를 볼 수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물론 냄새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음.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냄새도 나지 않는데 얘가 뭐가 이렇게 막 옛날에는 이제 신 중에 제일 강한 신이 번개신이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전기, 벼락 굉장히 사람의 두려움을 주는 뭐 그런 거죠. 특히 전기는 이제 정말 신기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냄새도 나지 않 내가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계측 장비나 그런 것들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측 장비가 있어도 얘를 뭐 어디에 갖다 대고 여기에 나오는 값들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것도 참 곤란한 문제를 발생시켜요. 계측 장비는 쿠크미터라고 있어요. 클램프미터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 측정 계측을 하셔야 돼요. 자 전기는 그리고 두 종류가 있어요. 뭐 들어보셨어요? 직류전기, 교류전기. 직류전기는 에디슨이 만든 전기고요. 교류전기는 테슬라가 만든 전기. 둘이 전기의 표준과 패권을 놓고서 뭐 전기 전쟁을 쓰는 전기는 저희가 집집마다 콘센트만 꼽으면 쓸 수 있는 전기는 테슬라가 만든 교류전기. 직류전기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밀기기, 전자기기에는 전부 다 직류전기를 어떻게 쓰냐면 아답터라는 거 혹은 트랜스라는 장비를 얘네들을 이제 직류로 바꿔줍니다. 아답터라고도 많이 하죠. 아답터인데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이제 장치들이 그런 걸 이용해 충전을 한다거나 교류를 직류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류 전기는 파형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변해서 얘는 극성이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직류 전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직류 전기 뭐 있을까요? 건전지. 저희 어렸을 때부터 건전지에다가 꼬마 전구 켜는 거 하죠. 그거는 직류 전기로 전구에 불을 밝히는. 교류 전기는 극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고 한쪽으로 나가서 한쪽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뭐 마이너스 쪽에서 전화가 나와서 플러스 쪽으로 움직여서 이쪽으로 흐른다 그런 방향성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류 전기는 장점이 일단 뭐냐면 얘는 전압 자체를 올리고 내리기가 되게 쉬워요. 확 올렸다가 확 내릴 수가 있어요. 확 올렸다가 확 내릴 수가 있어서 전기를 멀리까지 보내기가 되게 좋아요. 별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멀리 이동해도. 하지만 직류 전기는 이제 그 전압을 올리기도 어렵고 보내는 거리가 길어지면 자꾸 이렇게 전압이 내려서 발전소에서는 뭐 220 볼트인데 집에 도착해 보니 180 볼트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기가 생산되고 보급된 교류 전기가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지금은 교류 전기로 이제 표준이 정해졌죠. 우리나라는 220 볼트 60 헤르츠를 씁니다. 이 헤르츠는 요 진동수예요. 요게 지금 얘네가 진동수가 몇 번 이렇게 진동하느냐가 헤르츠인데 전기 가마에서는 헤르츠가 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히터는. 모터는 안 돼요. 히터는 좀 단순한 장치라서 헤르츠가 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헤르츠가 안 맞아 미국에서 뭐 못 쓴다 이렇게 그렇진 않습니다. 헤르츠는 히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기 가마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 컨트롤러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겠죠.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보통 이제 또 호환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헤르츠가 안 맞으면 못 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명테크 사장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줬죠. 220V 이렇게 쓰고요. 220V가 중요해요. 220V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210V에다가 하게 되면 값 자체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격 전류량 자체가 낮게 잡히게 됩니다. 일본하고 미국은 110V, 일본하고 미국에는 223상 전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뭐 쓰기도 하고 어떻게 가마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처럼 이렇게 그 220V가 기본이 아니라서 전기 가마를 놓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기 설치가 우리처럼 가정용 차단기 기본 차단기에서 이렇게 전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꿈도 꿀 수 없어요. 110V 환경에서는. 정압기나 이런 걸로 다 올려줘서 뻥튀기를 해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기 환경은 되게 좋아요. 어쨌든 요렇게 전압은 V, 전류는 A, 저항은 O. 요 세 가지 소비 전력량. 요거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면 뭐가 되냐면 될까요?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요? 이걸 하게 되면. 이걸 하게 되면 무슨 좋은 일이 있냐면요. 세상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볼 수 있게 돼요. 전기요금 고지서. 내가 전기를 얼마큼 쓰는지, 얼만큼 쓰고 있는지 이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너무 놀랍죠.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우리는 그거밖에 안 보잖아요. 이게 얼마짜리다. 올해 이번 달에 얼마가 나왔다. 이거밖에 안 보잖아요. 근데 사실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 내가 전기를 얼마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내 가마 용량이 공방을 이제 차리려고 하는 큰 가마가 하나 있어요. 큰 가마가 하나 있어서 가마가 이렇게 조금 애매한 가마가 한 대. 요 옆에 딱지를 보니까 얘는 11kW라고 써 있고 얘는 6kW라고 써 있. 그러면은 내가 11kW짜리하고 6kW짜리 가마를 쓸 최소 12kW는 계약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들을 아직도 많이 하세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1kW면은 1100을 220으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된 거죠. 11,000W란 뜻이에요. 그쵸? 6kW면 6,000W란 뜻입니다. 자, 요거 둘 다 220으로 나눠볼게요. 이런 거는 계산기가 다 해줘요. 이런 거 여러분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아무도 시키지 않아요. 요새 계산기가 다 해줘요. 대기실 기능을 쓰고 있어서 제가 대기실에 있는 거를 이제 수락을 눌러가지고 입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제가 뭔지 잘 모르고 판서만 보고 이게 칠판만 보고 지금 입장하셨다고 나오는데 이게 자 어쨌든 요거를 220으로 나누면 각각 얘는 50A가 나고 얘는 27A가 나오고 27.23 뭐 이렇게 27 이렇게 11kW, 12kW 되는 삼성전기의 확률도 삼성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220V가 3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개를 동시에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상 3상은 이번 주에는 말고 다음 주에 제가 다 삼성전기를 쓸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차단기의 용량이 50A보다 높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차단기의 용량이 정해지는 게 전기를 계약을 해야지 차단기 원선이 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가정용 전기 그런 경우에 별도의 전기 설치 없이 올릴 수 있는 건 5kg까지밖에 안 됩니다. 5kg보다 넘게 되면 그 내선을 바꿔야 돼요. 전선 자체를 큰 걸로 두꺼운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공사를 전기 설치 공사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가 삼성전기가 요금이 가정용 전기로 돼 있더라고요. 삼성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정용 전기 요금을 내는 이상한 곳이 한전에 전화를 해보 5kg까지밖에 안 된대요. 전기공사 5kg까지밖에 못 쓴다 그래서 제가 저는 가마를 0.14 한대 그 다음에 0.04, 05보다 조금 적을 3개 그 다음에 0.0
1, 2대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어컨도 있고, 온수기도 있고요. 세탁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저는 5kW 계약 전력을 킬로와트 계약 전력이라는 거는 단위가 요금제 이름이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LTE 요금제, 뭐, 3G 요금제 이런 것처럼 요금제 이름에 내 최대 그 발열량, 소비 전력량하고 맞아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5kW를 계약하면 뭐 이런 식입니다. 킬로와트에 30일을 일단 더해야겠죠. 30일 쓸 거고, 그 다음에 하루에 뭐 14시간. 이렇게 해서 5kW를 쓸 수 있는 전기 양이 보다 아래로 쓰겠다고 계약을 이제 쓰든 안 쓰든 그 요금을 내가 내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 방식으로 하는 거고 보통은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 요금 폭탄을 맞는다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기 요금 내가 계약된 전력량보다 더 많은 전기를 썼 계약된 전력량보다 더 많은 전기를 썼을 때 그때 이제 1.5배가 높은 비용으로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저한테 청구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것까진 폭탄이 아닌데요. 이제 역률 계산, 고암페어를 일정 시간 동안 전류를 많이 땡겨 쓰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요새는 디지털 계량기에 다 그 체크가 돼서 한전에서 검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전기 용량을 바꾸라는 등 뭐 그런 말을 하죠. 뭐 아직까지 제가 겪어보진 않아가지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초과를, 초과가 나온 적도 작업을 많이 안 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다시 이제 옴의 법칙으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옴의 법칙은 이제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거라고 했죠. 그쵸? 다음 확장판입니다. 전압을 전류로 저항을 알 수 있어요. 또 뭐냐? 전류 저항을 곱하면 전압이 나와야 합니다. 흔한 요새는 초등학교 애들도 나눗셈 하지 않나요? 곱셈 나눗셈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 제가 애가 없어가지고 언제 배우는지 모릅니다. 옛날 기억은 잘 나지 않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